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코로나19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때문에 격리 혹은 입원하시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모두 걸렸다고 했을 때는 최대 6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입원이나 격리하시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생활지원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급 휴가비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지원비가 있는데, 자, 유급 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 그러니까 고용을 하신 분들이 신청하시는 거고요.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분들, 저희 같은 일반 근로자분들이 신청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쪽 생활지원비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2월 14일 이전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보고 이것저것 확인을 해보느라 좀 늦었고요. 그래서 2월 14일 기준으로 바뀐 가장 최신 코로나 생활지원비 관련된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 받을 수 있는 거냐? 신청 자격에 대한 내용인데, 신청 자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관련된 코로나19 때문에 입원을 하셨거나 혹은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격리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 혹시나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병가를 써서 쉬어라 혹은 개인의 연차를 써서 쉬어라 이런 경우엔 받을 수 있는데요. 유급휴가로 그냥 쉬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경우에는 못 받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얼마를 주는 거냐? 지원 금액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코로나19에 걸려서 입원 혹은 격리된 사람의 숫자만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격리 통지서에 며칠을 격리해라 라고 써 있을 텐데요. 그 일수만큼 1일 기준으로 해서 곱하게 되는데, 대부분 아마 요즘 7일 정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14일 기준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소개는 해드리는데요. 요즘에는 이 최일 기준으로 보시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가구가 4인 가구다. 근데 그 중에 2명만 코로나에 걸렸다. 그래서 집에서 격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4인 가족이니까 4인으로 받아야지가 아니라 2인만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입원 격리를 하시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인으로 확인을 하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4인 가구 중에 2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입원된 경우에는 하루에 59,000원씩인데 이제 7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41만 3천원 정도의 생활지원비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참고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굳이 고민할 필요 없으시겠죠? 당연히 34,910원을 일주일 7일 경우에는 244,370원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다음은 이걸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신청을 해서 받아야 돼요. 근데 무엇을 준비해서 신청해야 되느냐? 신청 서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자, 먼저 생활지원비 신청서 당연히 써야겠죠? 자, 그리고 돈을 어디로 받을 건지에 대한 통장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신분증,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등이 필요하고요. 혹시나 위임을 하셔서 다른 분이 신청하신다 라고 하면은 위임장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내용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크게 이제 신청인 나와 관련된 내용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격리 대상자가 누구인지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신 경우에는 입원이나 격리가 끝난 이후에 신청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세부사항을 쓰실 수 있는데, 입원 격리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 종료했는지, 그래서 총 며칠간 입원 격리를 했는지, 그리고 대상 감염병은 무엇인지, 입원 격리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의료기관에 입원된 건지 격리된 건지 혹은 자가 격리를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격리 사유 같은 것, 그리고 국내 접촉인 경우에는 보건소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적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의 입금 계좌, 예금주, 금융회사, 은행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증권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계좌번호를 적으면 이렇게 신청서가 완료가 되고, 그 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 같은 것도 챙겨가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서류들을 가지고 어디에다 신청해야 되느냐? 신청 기관은 간단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혹은 가기 전에 내가 코로나 때문에 입원 혹은 격리를 했고 생활지원비를 받으려고 한다 라고 문의를 하시면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한번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생활비원비를 이미 받으시고 계시거나 혹은 유급휴가를 받으셔서 입원 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급휴가라는 것 자체가 회사에서 코로나 걸렸으면 그냥 쉬어, 월급은 줄게 라고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건데, 이런 분들은 생활지원비까지 받게 되면 중복지원을 받게 되는 걸 수 있잖아요. 때문에 중복지원을 제외한다 라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없게 되실 거고, 그리고 격리수칙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코로나 걸리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분들도 지원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해외에서 입국해가지고 격리 기간을 가져야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 이런 분들도 안타깝지만 이 생활지원비의 지원 대상이 되시지 못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입원 혹은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거나 뭐 일반적으로 공무원 같은 분들은 못 받으신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 제외되는 대상에서도 예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소속 기관으로부터, 뭐 예를 들면 만약에 본인이 공공기관에서 일하신다고 해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는다 라는 형태의 확인서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가장 좋은 거는 유급휴가를 지원을 받으시고 집에서 뭐 월급 받으시면서 이제 재활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혹시나 본인이 근무하시는 기관에서 이제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발행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격리가 끝난 이후에 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편하게 문의를 하시면요, 지금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응대하셨기 때문에 이미 베테랑이 되셨습니다. 전문가가 되셨으니까 혹시나 내게 조금은 특이한 경우가 생겼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꼭 읍면동 주민센터를 미리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를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